네, 과연 9월에는 리플 XRP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거의 마지막 허들 내지는 마지막 장벽 이런 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XRP 시세를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대체 언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와중에 물론 시세는 어질어질하죠. 0.6달러 지지가 참 이렇게 어렵나 싶기도 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XRP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들도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금 0.56달러를 반납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50일 단순 이동 평균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반등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래저래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갖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또 XRP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재료가 하나 있었죠. XRP 10억 개가 락업 해제됐습니다. 5억 6천만 달러 규모죠. 이게 사실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서 이런 거 그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쓸 필요도 없는데 중장기 홀더라면. 그런데 또 이렇게 시세가 좀 어질어질할 때 이런 게 들이닥치면 짜증이가 또 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번 락업 해제 가운데 4번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2월과 7월에는 오히려 락업 해제 이후에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도 포착이 된 적도 있습니다. 나머지 2달은 중립.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이런 건 사실 너무 락업 해제 될 때마다 신경을 쓰면 이게 편두통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사실 2027년 12월까지 이 430억 XRP가 락업 해제 예정 캘린더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홀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이벤트이고, 소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락업 해제가 웬 말이냐 싶기도 하다가, 이렇게 조금 락업 해제를 해야지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이 중앙화 정도가 또 약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투자자로서 감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주말에 또 10억 XRP가 풀렸다라는 소식, 이게 며칠 뒤에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올해 2월과 7월에 그랬던 것처럼 락업 해제 이후에도 가격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9월 첫째 주에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는 것, 과연 이번 주에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납부를 하게 될 것인가 여부죠. 벌금 납부가 이 판결 이후 한 달 데드라인이고, 항소 데드라인이 2달. 그래서 벌금 납부 데드라인은 9월 7일, 항소 데드라인은 10월 6일. 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라는 루머도 돌곤 있어요. 그런데 벌금을 납부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이라면, 실제로 만약에 납부가 됐다라면 이거는 리플 측에서 먼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별말 없는 걸 보면 벌금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 납부를 했다라는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이 9월 1일, 지금 일주일 남은 건데, 과연 리플이 벌금을 납부하게 될지, 납부 결정을 내리기 전에 SEC와 어떤 합의를 할 거잖아요.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게 나서 리플이 이제 벌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SEC가 완전 또 미쳐가지고 항소 의사를 밝히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지금까지 SEC의 행태는 비상식적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암호화폐 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이다라고 느껴질 법한 이슈가 훨씬 많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대선 이슈가 또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합의를, 벌금을 납부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항소로
이어지게 될지 이런 거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소송 리스크는 조금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내지는 납부했다 라는 루머가 나온 것은 8월 28일 새벽에 2억 XRP가 이체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1억 1,800만 달러 규모라서 1억 2,500만 달러 이 벌금과 얼추 유사한 액수다 보니까 이거 합의 벌금 내려고 이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이 지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뭔가 확인된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에 대한 가격 전망이 진짜 막 너무 빡세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등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엄청난 폭락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소 기분 나쁜 숫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폭락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산타나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일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피보나치 382 0.51달러, 50% 0.47달러, 786 0.4달러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0.4달러까지 깨질 경우에는 0.37달러, 이후에는 0.3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수없이 짚어봤던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이런 장기 패턴들이 너무 예쁘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전반적인 정서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이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로 깔고 이 디센딩 채널을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전폭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요즘에 볼린저 밴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키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XRP의 변동성이 2017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2017년과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큰 폭의 상승과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면서 볼린저 밴드를 함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압박받고 있다는 것은 아래든 위든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전반적인 차트의 패턴, 이슈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꼬라박기보다는 위쪽으로 급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D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 월간 차트고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를 함께 그려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큰 움직임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다. 지난번 두 번 사이클에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1년 만에 10배에서 650배까지 상승도 했었다. 요렇게 이번엔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안겨주는 거죠. 브렉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입니다. 참 이 똑같은 일간 차트인데 누구는 0.3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27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그리기 나름이다 라고 이제 폄하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도통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미디어에서도 이런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건데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돈 주고 비싸게 정보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XRP는 통합 과정에서 스프링처럼 감기고 있다. 지지선 0.4877달러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저항선은 0.6434달러에 자리하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27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라고 전폭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7달러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조금 빡세게 느껴지긴 하죠. 사실 27달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에그라 크립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보나치는 놀라운 선행 지표다. 2017년 펌프의 절반만, 더도 덜도 말고 딱 절반만 경험을 한다라면 618에 도달할 수 있고 목표치는 27달러가 된다. 0.75달러 이상에서만 마감이 된다라면 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상당히 또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뭐 270달러 이런 거는 좀 너무 비현실적인데, 뭐 10달러에서 20달러대 정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자꾸자꾸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가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이슈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리플 소송이 벌금 합의로 완전 클리어 종료되는 거죠. 소송 리스크 완전 해소.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이 9월 18일 FOMC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조정을 마치고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리플은 연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상황.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것은 내년에 리플 IPO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XRP나 솔라나 현물 ETF의 어떤 실제 출시까지도 약간 현실감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이슈적인 게 너무 예쁜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XRP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관련된 호재들, 이런 것들이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파방팡팡팡 띄워준다라면 뭐 정말 역사적인 고점, 뭐 일단 4달러부터 4달러, 5달러, 10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요거는 정말 클 거예요. 일단 임기 첫날 게리 겐슬러부터 해고시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트럼프 진영과 XRP 진영이 어떤 식으로든 약간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 쪽에서 좀 노력하는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30만 XRP 기부를 한 거, 이런 거 3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부를 한 거,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XRP 역시 상징적인 게리 겐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직접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 높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차트가 예쁜데, 주간 차트 이렇게 예쁜데 앞서 짚어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상호 시너지를 낸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질 법한 상황인 거죠. 이런 와중에 코인게이프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하락세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020년 중반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이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래서 당시에는 742% 랠리를 해서 1.96달러를 찍었던 건데, 이게 반복될 경우에 이번에 600% 랠리가 나온다라면 4달러 가능하다, 그럼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오늘 코인게이프가 기사로 썼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상당히 그럴싸해요. 빠바 빵 해주고 통합 빵 해주고 4달러. 이렇게 되면 역사상 가장 높은 XRP의 가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 물론 이 정도가 의미있게 상승 모멘텀이 한번 빵 하고 나와주려면은 앞서 짚어봤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는 좀 큰 전제가 또 있어야 한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닉스 뭐 어마어마한 숫자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분명하게 지금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고 589달러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89달러는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저는 기대하진 않는 가격입니다. 너무 큰 가격이고, 뭐 58달러만 가도, 뭐 5.89달러만 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한 4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예쁘게 팡 하고 나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주변 재료들이 예쁜 게 너무너무 많다,
XRP 직접 호재 가능성 재료들도 너무너무 많다. 이제 조금 움직일 때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와봤어요. 크립토 마켓이 이렇게 사이드 횡보를 하다가 강세장으로 확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 돌아보니까 XRP 홀더들은 놓고 간 거예요. 안 태우고. 그래서 멀뚱멀뚱 아씨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를 담고 있는 밈이긴 한데 다 움직였는데 XRP만 좀 못 움직였던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시간이 지난 4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의 어느 단계고, 만약에 항소로 가게 되더라도 항소 이후에 변수가 또 많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항소는 없던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SEC가 또 미친 척 하지 않고 상식 수준에서만 대응을 해도 굳이 항소라는 리스크를 또 감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면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확실한 거는 뭔가 거의 끝물이다. 마지막 허들 바로 직전 앞에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특히나 XRP 홀더분들, 중장기 홀더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소식들도 함께 잘 참고하시면서 이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